나스닥, 우리나라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예. 오늘 앞에 지금 뭐 인터뷰 들으면서 너무 짠하다 이상덕님 그러셨고, 제보해준 아이들한테도 고맙다는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오고 있고, 학교 폭력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출근하시면서 들으시면서 한숨들이 깊으신데요. 문자는 계속 보내주시고요. 저희 뉴스닥 가보죠. 오늘 석브라더스 나오는 날입니다.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는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학교 폭력 그러고 보면 진짜 예전이나 지금이나 뭐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는데 근절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게 우려스럽고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예. 제가 19대 국회에 있을 때 예. 학교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했어요. 근데 국회 특위라는 게 아시겠지만은 예. 이게 문패만 걸어놓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학교 폭력 대책 특위도 예. 처음에 구성될 때 첫 번 한번 회의하고 끝날 때 한번 회의하고 두 번 회의가 끝났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국회 윤리특위하고 비슷하네요. 그때도 막 심각하다 그래가지고 특위를 예. 만들었는데 예.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에휴, 예, 하여튼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학폭의 현실, 특히 학부모님들 보내주시고. 저는 학교 폭력보다 제가 네. 이제 그 애들 저소득층 애들 가르치는 교육봉사단체 10년 넘게 하고 있으니까 예. 느끼는데 상납 구조도 많아요 보면은. 아. 그러니까 폭력을 맞는 것 자체보다도 아이들이 예를 들어 과거에는 문화상품권 상납 구조를 만들었었거든요. 일진한테, 이른바 그렇죠. 일진아이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뭐 책상에 문상 사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걸 사실상 이제 다시 상납하는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사실 운영되었던 조직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지금도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저는 그래요. 그런 생각하는 게 뭐 상납의 외계체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런 착취 구조 같은 것들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데 예.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 많이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참, 예. 그러게요. 예. 그나저나 뉴스닥 들어가죠. 오늘 상한가, 하한가 할 얘기 많습니다. 상한가부터 한번 살펴보죠. 우선 이준석 최고위원 상한가 누구? 저는 요즘 완전히 이제 핫해진 김진태 의원을 제가 옛날에 하태경 막 이랬는데 네. 진태경입니까? 네. 김진태 의원 정말 뜨거워요. 그러니까 이게 상한가. 원래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제가 얘기 안 이게 하겠습니다. 빨간색이 이제 뜨거움을 상징하는 것인데 네. 원래 아주 온도가 올라가면은 네. 태양보다 더 뜨거워지고 이러면은 흰색이 되거든요. 거의 지금 하얗게 빛내고 있는 김진태 의원입니다. 존재감으로는. 자, 잠깐 예. 기다리시고요. 박원석 전 의원의 상한가. 저는 오랜만에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상한가로 정했습니다. 이해찬 대표 상한가. 네. 잠깐 기다리시고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부터 해보죠. 그러죠. 예, 그러죠. 김진태 의원, 김진태 대표 후보, 네. 네, 후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합동 연설에 가면 김진태 이 외치는 소리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연설을 못할 지경이라면서요. 네. 그런데 뭐 전당대회를 가보시면은 예. 대부분의 전당대회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소리로 상대편을 위압 주는 행동들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오세훈 후보 지지자들이 오세훈 해서 김진태 후보 연설할 때 막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건 없잖아요. 그분들은 집 밖에 안 나오시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태극기 부대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면은 대한애국당이라는 당의 지지율이 사실 굉장히 미미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예. 태극기 태극기 부대를 현실에서 우리가 많이 만날 수 있는 것처럼 그분들 예. 행동력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지만 그렇죠. 행동을 해. 일당백에 이제 그 발성을 하시는 분들이기 일당.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저는 김진태 의원이 갖고 있는 이런 어떤 그 현장에서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예, 실제 여론조사나 득표에서도 그렇게까지 나오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만 이번에 뭐 5.18 논란과 함께 해서 김진태 의원의 한 1년간 잊혀졌던 김진태 의원의 그 주가 자체가 예. 상당히 높아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출도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선거에서는. 노출도. 그래서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5.18 논란과 관련해서도요. 예. 김진태 의원이 뭐 행사 주최하는데 이름을 빌려주고 했던 정황은 있지만은 예. 이분은 사실 징계의 대상이 되는 만한 말을 한 건 또 딱히 없어요. 그 토론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요. 연 사람인데 말을 거기서 하진 않았다. 망언은. 그것 때문에 뭐 징계하기도 참 애매해지고. 아니 왜요? 그리고 열고 나서 사과도 안 하고 했는데 이 망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비판받을 요소는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또 윤리위원회 조항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다뤄지기 때문에 예. 가면 김진태 의원이 또 본인이 율사 출신이긴 하지만은 예. 요리조리 빠져나갈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 측면에서 김진태 의원은 오히려 이 당은 완전히 쑥대밭이 된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예. 어느 정도 자신의 강경 지지층을 묶어오는데 성공했다. 본인은 성공했다. 예, 저는 그런 당 생각이 지지율은 자기 때문에 빠졌지만 본인은 우리가 성공했다. 이게 이 젊은 사람들 농담처럼 인터넷 용어로 예. 뭐 이 무슨 방패 세운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욕은 다 이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이 징계랑 욕은 다 먹게 만들고 그다음에 본인은 뒤에서 지금 이득만 챙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이게 참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답답합니다 보면은 이게. 답답하세요. 이게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모든 구도나 이슈가 다 실종되고 이 태극기 부대만 지금 남아버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상황의 최대 피해자는 오세훈 후보가 되고 있는 것 같고 김진태 의원으로서는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윤리 징계는 불가능할 겁니다.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이미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 자기 지지 기반을 물론 이제 얼마나 득표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확고한 지지 기반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것 그 자유한국당이 체질상 징계 못한다고 저는 보고요. 더 나아가서 만약에 2등이라도 해버리면 김진태 의원이 더더욱 징계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고 2등만 돼도 김진태 의원으로서 지금 나쁠 게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데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중진들이 뭐 비판적인 언급들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뭐 극단적인 세력이 저렇게 놀이터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려의 목소리가 막 나왔어요. 라고 했는데 지금이라도 정말 자유한국당의 현재의 모습을 지금 전당대회 장에서 비춰지는 모습을 걱정한다면 중진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넘어서서 조금 더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이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도 나서서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다들 좀 무책임한 면도 있고. 안 나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게 당이 이대로 가면은 이것 국민들 정서에서 더 멀어진다라는 걸 알면서도 안 된다 이상을 반쯤은 못하는 어쩔 이유. 수 없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이 전당대회장에 들어오는 거는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걸러낼 수도 없고. 태극기 부대 아니라 뭐라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박관영 선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게 뭐 상대 후보가 다른 후보를 비방하는 거는 제재할 수 있는데 이게 관중석에서 청중석에서 응원이나 야유하는 거는 자제를 호소하는 것밖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는데 물론 이제 행동으로 나서가지고 그걸 막진 못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좀 단호하게 규탄하고 문제 제기하고 김진태 후보에게도 자중을 촉구하고 이런 액션들을 해야 되는데 저마다 좀 눈치를 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보고 있다. 또 한 가지는 태극기 부대가 무서운 거네요 한마디로. 뭐 태극기 부대도 있지만은 이번 이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전당대회 진짜 키워드는 공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표 동원력이 가장 센 사람들이 현역 의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외위원장들인데 이분들 머릿속에는 다 공천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공천을 줄 건가? 지금 누가 당 대표가 되느냐보다 내가 내는 총선에서 살아남는데 가장 유리한 후보를 선택하는 게 지금 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기저에 흐르는 심리일 텐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가 굉장히 센 그런 선거고 저마다 눈치를 보는 선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론조사를 봤더니만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19세 이상 1,160명 대상으로 RN서치에서 했던 응답률 8.2%에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9% 여론조사를 봤더니 아우 방송을 잘하시네요. 네, 봤더니 얘기해야 될 거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22.2% 그 전체 일반 여론을 대상으로 오세훈 후보가 20% 김진태 후보가 11%거든요. 그러니까 2대 1 정도로 이제 나름 이제 오세훈 후보가 해볼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나와요. 일반 여론조사로는. 당원 대상 그러니까 지지자 대상 자유한국당 지지자 대상 여론조사를 보면요. 황교안 50.6, 김진태 18.7, 오세훈 17.5 이렇게 바뀌어요. 잠깐만요. 당 지지자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2등이 김진태 후보, 그렇죠. 3등이 오세훈 후보예요? 그렇죠. 이런 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오세훈 후보 캠프에서는 어느 정도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스탠스를 명확히 잡았던 게 뭐냐면 처음에야 뭐 이제 핵 이런 게 이슈가 됐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개혁 보수라는 단어를 본인이 썼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는 우리 선 그어야 됩니다. 그어야 되고 제가 중도 이거였잖아요. 확장성 있는 후보입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선명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이제 자당 지지층 내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저는 이게 앞으로 이제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과 결부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 개혁 성향 또는 소장 성향 아니면은 또 비박이라고 불리던 분들이 굉장히 비겁하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지금 매우 비겁하죠. 그러면 오세훈 후보 캠프로 나오던 비박들이 도와주던 사람들이 막 슬슬 눈치 보면서 빠지고 이렇게 오세훈 시장님이 사실 제가 알기로도 개인적으로 친한 현역 의원들도 많고 한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모양새 안 보이거든요. 지금 오세훈 후보를 돕는 현역 의원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들어보지를 못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김무성 전 대표를 위시한 비박들이
공천 관련해서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비겁하다. 그런 전당대회가 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죠. 그럼 진짜로 김진태 아니 후보가 왜냐하면 2등할 어제 수 있네요. 황교안 후보가 TV 토론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잘못됐다라고 예. 명백하게 얘기를 했어요. 절차상 하자가 있다. 때문에 이거는 비박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신들의 과거의 판단이나 가치에 반하는 그렇죠. 그런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오세훈이 얘기하는 개혁 보수나 박근혜를 넘어서보다 황교안의 통합을 믿어보자.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심리는 내 공천이 우선이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저는 비겁한 거라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가 이런 거군요. 그러면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김준교 예.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탄생한 사람입니까? 그분의 개인적 돌출성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솔한 막가파인 것 같아요. 가식 없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지 이제 아시죠? 어제 하루 종일 화제가 된 저 단계 대통령입니까? 라는 발언을 공개 토론회장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요 이거는 저 단계 대통령 제가 전문가인 게 저는 고등학교 4년 선배거든요. 김준규 후보가. 저기 서울과학고, 과학고 예. 서울과학고 근데 이제 원래 과학고 사람들이 정치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과학하는. 제가 기억나는 게 제가 카이스트 신입생 환영회 예. 거기에 이제 제가 잠깐 카이스트 다녔기 때문에 갔는데 예, 거기에 예. 와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상당히 정치성이 강하셨어요 그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고 대학교 때부터 카이스트에서 창사랑이라고 때 이회창 후보 지지 모임 비슷한 걸 하셨어요. 그때도. 예. 그래 그 뒤로부터 자유선진당도 따라가셨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까지 정치 활동 오래 하셨는데 많이 빛을 못 봤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라는 장이 펼쳐지니까 그때도 좀 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학창 그때는 시절에도? 제 기억하는 거 뭐냐 강경 보수 성향이긴 했지만은 예. 좀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막말식의 언급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성격이었거든요. 근데 정치라는 게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조급함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넘지 말아야 될 선도 막 넘고. 예.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내에도 예. 과거에 보면은 청년 정치인들이 꾸준히 이렇게 있어 왔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부상되기도 했고 우리 예, 이준석 최고위원도 그런 경우이긴 한데 근데 이번처럼 저렇게 돌출행동 막말에 가까운 예. 저런 걸 보였던 청년 후보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막말에 면에서 가까운 봤을 게 때, 아니라 막말인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게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트렌드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트렌드. 저런 분들이 맞아요. 나와가지고 맞아요. 환호받는 저렇게 거. 정말 막말 대잔치를 벌이는 게 그러면 이제 관중석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이 오거든요. 막 외치고. 근데 사실은 국민들로부터는 한 걸음 더 멀어지는 그렇죠.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조대원 후보라고 이번에 최고위원 나오신 이분이 사실은 올바른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지금 대한 애국당하고 경쟁하는 겁니까? 이런 그러니까 얘기했고. 김진태 데리고 당을 나가달라. 나가주십시오. 그럼 이랬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 징계받았어요. 징계받았어. 상대 후보 비방이라는 이유로.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현 주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조대원 후보가 그걸 징계받은 건지. 그러게요. 왜냐하면 사실 어느 전당대회였든지 뭐 이게 인신공격이라는 게 허위 사실을 동원해가지고 하고 아니면 좀 비열한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은 아니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는 자기 정견이거든요 보면은. 그렇죠. 예, 우리 김진태 데리고가 반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데리고 가 이랬다고? 아니 그게 뭐 김진태 후보가 아니고 김진태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저 단계 대통령 이거는 징계거리 안 돼요? 아니 저는 제 전당대회 나가가지고 지난 여름에 지난 가을에 해가지고 저는 안철수랑 다른 노선을 겪겠습니다 했어요. 저는 그거 저 징계받을 징계네 그러면. 징계 왜 받아요? 그거를. 안철수가 상대 후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김진태는 상대 후보고.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현 주소 트렌드 자유한국당의 흐름이다 이 말씀.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가지밖에 얘기 못한 거죠. 네. 근데 보니까 하한가로 마침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이 한국당 전당대회를 꼽아 오셨었네요. 같은 얘기입니다. 예, 같은 얘기네요. 요거 그럼 얘기가 됐고 아까 이해찬 대표를 박원석 의원은 상한가 꼽으신 이유는 뭡니까?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 언급을 하셨어요. 예. 이번에 이제 여야 5당 대표가 방미 초당 외교를 함께 다녀오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나 이걸 강조를 굉장히 하셨던 모양이에요. 이해찬 대표한테. 지금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한 마지막 방법이 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밖에 없다. 근데 어제 이제 이해찬 대표가 그 언급을 하셨어요. 이대로 자유한국당이 당론도 안 정하고 선거법 처리 의사가 없다는 게 확인되면 뭐 그렇다고 나머지가 안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4당이라도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려가지고 뭐 처리하겠다. 저도 제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여야 5당 중에 자유한국당만 선거제도 개혁안을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놓을 의사가 없는 걸로 보이고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해서 이렇게 지금 장시간 논의를 했고 네. 정개특위에서 여러 진통을 거쳤는데 자유한국당이 이거 목리부린다 해서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신속히 처리하는 그 지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이해찬 대표가 분명하게 방향을 밝혀주신 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그래서 패스트트랙 대회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이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렇죠. 정해지겠습니까? 다 시간이 다르잖아요. 지금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3월 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야 예. 내년 2월 국회에서 표결을 할 수가 있고 그래야 내년 총선에 반영되는 내년 2월 건데. 국회가 지나면 3월에는 국회가 없어요. 아, 원칙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면 이제 3월 초까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상의 이견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식의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못 받겠다. 예, 이게 예. 민주당 입장이고 예. 나머지 이제 야 3당은 입장이 통일돼 있는데 민주당이 이 받을 수 있는 최대치까지 만들어서 저는 합의안을 만들어 가지고 일단 신속 그 안건 처리 지정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정의당 바른미래당 좀 양보해서라도 태워야 된다. 그럴 수밖에 저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걸로 선거법 개정이 처리될 것이라 보진 않는 게 예, 패스트트랙을 이해찬 대표께서 언급하신 거는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 숙제를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세요. 현실적으로 선거제는 거의 합의에 의해 가지고 변경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 저는 예를 들어 그랬을 때 가장 그런 패스트트랙에 상정했을 때 좋은 게 뭐냐면 자한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상정해 놓으면 됩니다. 그럼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이게 사실상의 강제 수단이 실제 이거로 선거법이 개정되면 그 나름대로 후폭풍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네, 예.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한당은 제일 두려워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는 민주당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안으로 합의될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어쨌든 근데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그렇게 해놓으면은 바로 이제 영남 지역구를 둔 자한당 의원들은 그럼 얘기해보자 이렇게 할 거다. 영남 지역구로 둔 자한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이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우선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협상에 응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패스트트랙을 일단 걸어두면 자유한국당이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건 룰이기 때문에 예. 모든 정당이 합의하에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지금 이렇게 뭐 일관성 있게 목리를 부린다면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잠깐만요, 두 분. 지금 우리가 하한가를 넘어가야 되는데 아까 네. 하한가 박원석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라고 하셨으니까 이해가 됐는데 네. 이준석 최고위원이 하한가할 시간이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이름만 일단 발표해 주시고 예. 누굽니까? 저는 홍남기 부총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왜 뽑으셨는지를 이게 미리 얘기 안 된 건데 혹시 댓글쇼까지 가실 수 있으세요? 두 분 시간 한 30분 정도 되세요? 예, 괜찮습니다. 아, 택시 운전 안 하세요? 오늘 미터기 걸러갔습니다. 택시가. 잘 됐다. 택시 요금 올랐잖아요. 오늘 미터기 교체하고 하루 쉬는 날. 부장님이 오늘 좀 쉬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댓글쇼로 유튜브를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댓글쇼로 못다한 뉴스다. 조금 더 이어가고 아까 제가 그 여가부 안 관련해서 인터뷰할 동안 두 분이 밖에서 토론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까지 조금 가볼까요? 네. 시간 예. 괜찮으시면 30분만 한 댓글쇼 유튜브로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